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상처받은 내면와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제니 존 브래드쇼. 이 책은 그 유튜버 밀라노나 님께서 이 책을 수시로 읽는다. 너무나 좋은 책이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덕분에 알게 되고 더 워낙 많이 사랑을 받지만은 더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고요. 지은이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요? 존 브래드쇼. 존 브래드쇼는 가족치료사이며 내면화의 치료 전문가입니다. 원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사제 수업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신학과 심리학, 영성 분야에서 3개의 학위를 또 취득을 했고요. 미국의 PBS 교육방송 텔레비전 인간 성장의 8단계 진행자와 대중 강연가로서 그리고 가족 치료와 내면화의 치료 워크숍의 인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좀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이 책 맨 앞장에 앞 표지 말고 안에는요 가장 먼저 이 글이 써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의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근데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요이 땅 하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어떤 트라우마라던가 아픔이 있었던 것들이 나의 어린 시절과 연관이 참 있구나. 아직 몸은 컸지만은 마음은 그 안에 너무나 어린 게 남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심리학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심리학 책도 많이 읽고 또 이제 자격증도 땄고요. 뭐 심리 상담사 자격증 이런 것도 좀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심리에 관심을 많다 보니까 워낙에 심리 서적을 많이 찾아봅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심리 서적의 그야말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학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지사의 심리학 서적들을 참 많이 읽는데 전문 서적도 많고요. 또 어렵지 않은 좀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들도 참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심리라는 거는 사람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말이죠. 네, 2차 목차는요. 먼저 1부는 상처받은 내면화의 문제, 2부는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화의 치유, 3부는 상처받은 내면화를 성장시켜라, 4부는 재생,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상처받은 내면화의 치유, 이 부분을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화의 치유.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은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다. 신나는 밴드가 연주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부산스레 환영 준비를 하고 돌아온 탕자로 인한 축제로 기쁨이 넘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유랑은 전혀 극적이지 않으며 결말을 암시하는 어떤 외적 조짐도 없이 서서히 막을 내린다. 눈앞을 가리던 아지랑이가 거치고 나면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다가올 뿐이다. 구하여야만 찾을 수 있고 열정을 갖는 만큼 만족할 수 있으리라.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변한다. 샘 킨. 들어가며 샘 킨은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작업들에 대해 정리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을 위해 밴드가 연주되지도 않을 것이고 연애도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잘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내면아이와 함께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좀 더 침착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당신의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일은 깨달음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타고난 깨달음의 대가들이다. 아이들의 세계는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다. 상처받지 않은 아이에게 경이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살아야만 하는 수수께끼이다.
또한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회복과도 같다. 그러한 회복은 당당하지도 극적이지도 않다. 단지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일 뿐이다. 당신의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당신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서 미해결된 과제들을 끝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당신 앞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주 어여쁜 작은 아기가 있다. 당신은 현명하고 가슴 따뜻한 어른으로서 아기 곁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 태어났을 때 기는 법과 걷는 법을 배울 때, 말하기를 배울 때 당신이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을 때 당신의 돌봄이 필요하다. 론 쿠르츠는 당신이 그 아이에게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이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사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성장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에 당신은 실제로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아이에게 신비스러운 존재나 마찬가지다. 나의 경우 나는 마법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친절하고 현명한 마법사를 이용해서 나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했다. 당신 역시 수치스럽지 않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아이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특별한 종류의 돌봄이 필요하다. 각 단계에서 당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당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아이를 감격시키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당신에게 필요했었던 것과 지금 내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양육자를 찾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충족되었어야 할 의존적인 도구들,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한 것을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유의한 결과들은 슬퍼했어야만 했던 것을 미처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욕구들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즉 표현되었어야 할 감정들이 한 번도 표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순서로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적인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을 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은 아이를 내면의 지닌 채로 어른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 그대로 아이로서 그 욕구들을 채우려고 매달릴 것이다. 이 정서적으로 굶주린 아이가 바로 당신을 미성숙하게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당신의 하루 일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3세짜리 어린아이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한다고 추측해보라.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은 4가지 중요한 발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우선 에릭 에릭슨의 고전적 저서인 아동기와 사회에서 제시한 사회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지도를 따른다. 아울러 장 피아제의 판메린, 레빈, 베리와 자네 웨인홀드의 자료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에릭슨에 의하면 각각의 발달 단계는 대인관계, 가장 가까이는 부모, 또래 집단,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등에서 나타난 위기의 결과이다. 그러한 위기는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은 아니지만 상처받기 쉽고 그럴 만한 잠재력이 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위기가 극복되면 또 다른 새로운 위기가 생긴다. 에릭슨은 그 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가 자아강도라고 이름 붙인 내적인 힘이라고 믿었다. 그는 건강한 아동기를 보내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서 4가지 기본적인 자아의 힘을 가정한다. 그것은 희망, 의지, 목적, 능력이다. 희망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양육자에 대해 불신보다 신뢰감을 더 크게 느낄 때 나타나는 산물이다. 의지는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즉,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독립하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의심보다 자율성을 획득할 때 나타난다. 목적은 학령기 전에 아이가 죄책감보다 자발성이 더 강했을 때 생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능력은 학령기 아이가 열등가보다 근면성을 개발시킨 결과로 나타나는 힘이다. 심리치료사인 팜 레빈에 의하면 이러한 자아 강도가 존재할 때 네 가지의 기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 그 네 가지 힘은 존재의 힘, 할 수 있는 힘, 정체성의 힘, 기본적인 생존 기술의 힘이다. 어린 시절에 개발되어야 하는 바로 이런 힘들과 자아 강도가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더욱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자질과 욕구들이 인생의 후반기 전체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탐 레빈은 어린 시절의 기본적인 욕구는 매 13년마다 재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13년 주기 이론을 뒷받침할 어떤 경험적인 자료는 없지만 나는 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13살 무렵부터 시작되는 사춘기는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준다. 이때는 성적으로 성숙되는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정신적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집을 떠나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을 점검해보고 도전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사춘기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서서히 부모를 떠나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키워온 모든 자아의 힘을 사용해야만 한다. 우리가 초기 신생아기 때 발달시킨 신뢰감, 세상은 충분히 안전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부모님이 계신 안전한 집을 떠나 모험을 시작할 때도 우리 자신을 믿을 만큼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걸음마 시기 동안 의존성에 대항하는 이 최초의 단계를 과연 얼마나 잘 거쳤으며 학령기 전 시기에 독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체성을 시작하는 단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발달 과제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단계로의 변화를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사회적 기술, 예를 들면 상호 협력적 태도 등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근면성을 배웠다면 생존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령기 때 자아의 힘은 사랑과 직업이라는 두 축과 관련되는 성인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시기에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26세가 될 즈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각자의 가족들을 형성한다. 이때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뢰감, 자율성, 자발성, 상호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다. 어린 시절의 각 단계는 친밀감을 향한 탐색을 추구하며 계속 순환될 것이다. 우리는 경계선이 없는 의존적인 사랑의 단계에서 의존해서 벗어나려는 단계, 즉 우리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겨루기의 단계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단계로 그 다음으로 상호 협력적이고 동반자적 관계인 건강한 상호 의존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단계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의 성장 발달 단계들을 반영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어린 시절의 각 단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거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39세 즈음 인생의 중년기에 또 다른 주기가 시작된다. 이 시기는 인생 주기에 있어서 매우 극적인 단계이다. 이 시기는 못 말리는 중년들이란 표현처럼 인생의 과도기적인 어려움과 극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만약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당신은 비참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중년기에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단조롭게 되어버린다. 젊은 날의 이상주의는 배신과 환멸,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으로 섞여버리고 만다. 오덴의 표현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지불해야 할 고지서는 쌓이고 고쳐야 할 기계들이 언제나 있으며
불규칙 동사를 배워야 하고 무의미로부터 되돌리는 시간들. 인생 그 자체는 마치 영어에서의 불규칙 동사처럼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 샘킨의 말처럼 우리는 확신의 착각에서 착각의 확신으로 나아간다. 이런 환멸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일, 관계, 영성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성장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야 한다. 우리가 가진 자율성과 자발성이 무엇이든 간에 목적의식을 창조하도록 도전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새롭게 발견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 노년기는 희망이 더 깊어지며 새로운 사명들이 강해지는 새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생산성의 시기처럼 종종 평화로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바라건대 우리의 놀라운 아이가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길 원한다.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그 아이의 자연스러움과 쾌활함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시작은 재계약을 요구하며 또한 퇴직과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바로 이 노년기의 두 번째 아동기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 즉 우리에게 아직도 무엇인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무엇인가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세상을 보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이 필요하다. 우리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아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한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현명해진다. 각 단계는 바로 그 전 단계 위에서 형성된다. 이 모든 단계들의 토대는 바로 아동기이다. 초기의 작은 실수가 나중에는 아주 커다란 실수가 되고 난다. 물론 우리 인생의 초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시기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우리의 욕구는 바로 의존의 욕구였고 그 부분은 오직 양육자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었다.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니 왜 밀라논나가 이 책을 좋아했을 것 같은지 계속 곱씹으면서 이 책을 왜 읽는지 알 것 같아요. 밀라논나님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구독을 예전에 이미 했었고요. 이제 가끔씩 보는데 이 패션을 전공하시고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밀라논나님의 마음 한켠에 항상 아쉬웠던 게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고 합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 공부도 하다 보니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다라는 게 좀 미안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상처받은 내면화의 치유라는 책 읽어보시면 치유 받으실 겁니다. 나도 몰랐던 이런 상처가 내면에 있었구나. 내면 아이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책이네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낭독해보았습니다.